안녕하세요, 베네필름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오즈모 포켓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액션캠과 포켓3 중 어떤 것을 구입할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포켓3를 사기 전에 마지막으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려고 하신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14가지 포인트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포켓3의 휴대성. 과연 이름처럼 포켓에 들어가는 작고 귀여운 녀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켓3를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배터리 핸들이 필수인데요. 이 핸들을 마운트하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크기가 돼요. 거기에 미니 삼각대까지 함께 사용하려면 더 부피가 커지죠. 물론 배터리 핸들을 제거하면 주머니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포켓3의 기동성. 액션캠은 주머니에서 꺼내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되는 2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포켓3는 주머니에서 꺼내고 케이스를 제거하고 화면을 돌리고 짐벌이 제자리를 잡으면 녹화가 가능한 4단계의 과정이 필요하죠. 따라서 순간 포착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카메라예요. 세 번째, 포켓3와 액션캠의 화질 비교. 이건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에이스 프로2, 포켓3, 액션5를 같은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딱 봐도 포켓3 센서가 1인치로 가장 큰 만큼 화질도 가장 좋아 보이죠. 그리고 모두 2배 줌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포켓3가 업데이트되면서 선명한 2배 줌이 가능해졌거든요. 역시 이것도 포켓3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저조도 화질은 어떨까요? 액션캠은 특유의 잔떨림이 있는데 반해 포켓3는 굉장히 깔끔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액션캠과 포켓3 둘 중 화질로만 선택한다면 당연히 포켓3가 되겠네요. 네 번째, 짐벌 구조의 포켓3와 전자식 흔들림 보정을 하는 액션캠 비교. 에이스 프로2와 액션5 프로의 흔들림 보정은 가장 기본으로 설정해놨어요. 영상 보시면 걸어다니며 촬영한 영상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달리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포켓3가 가장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액션캠의 전자식 손떨림 보정은 Z축, 즉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흔들림도 보정해주는데 포켓3의 3축 짐벌은 Z축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액션캠과 포켓3의 마이크 수음.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듣기에 에이스 프로2가 윈드가드를 꼽아놔서 그런지 살짝 먹먹한 느낌이고 액션5와 포켓3는 굉장히 비슷한 소리를 담아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카메라 모두 주변 소리 수음은 깔끔하게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액션캠과 포켓3의 역동적인 움직임 비교.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포켓3는 아무래도 짐벌 형태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빠른 방향 전환을 해도 즉각적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액션캠은 제가 방향을 돌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촬영이 가능하죠. 물론 포켓3도 짐벌 팔로우 속도를 바꿀 수 있기는 해요. 느림, 기본, 빠름 3단계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도 빠르고 큰 회전을 하면 이렇게 엔드포인트 경고가 뜨면서 촬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액션캠과 포켓3의 화각 차이. 일반적으로 액션캠은 왜곡이 보정된 화각부터 초광각까지 여러 화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3는 화각이 하나예요.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광각 렌즈가 있는데 이 마그네틱 광각 렌즈를 부착하면 액션캠의 광각과 어느 정도 비슷한 화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광각 렌즈는 포켓3를 끌 때 반드시 떼어내서 케이스 안쪽에 붙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여덟 번째, 액션캠은 안되고 포켓3는 되는 트래킹 기능. 액션캠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만 촬영할 수 있죠. 하지만 포켓3는 이렇게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트래킹 기능이 실행되고
카메라를 광범위하게 움직여도 짐벌이 지정된 피사체를 바라보고 있어서 촬영이 쉽습니다. 특히 셀프 촬영을 할 때는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쉬워요. 그리고 이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이런 하이퍼랩스도 정말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포켓3의 AF와 아웃포커싱. 포켓3는 액션캠과 다르게 오토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배경을 흐리는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포커스 브리딩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생겼는데 화각이 조금 좁아지긴 하지만 꽤 자연스럽게 잘 작동해요. 10번째, 포켓3를 사면 마이크도 꼭 사야 할까요? 앞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녹음되는지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하나 둘. 마이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걸으면서 발소리랑 다 들어가겠죠.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DJI 마이크 미니예요. 마이크 미니. 원래 DJI MIC2만 지원을 했다가 마이크 미니가 출시를 하면서 호환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DJI 생태계가 다 호환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DJI 마이크 미니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보세요.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 중입니다. 주변 소음이 있을 때 제 목소리가 마이크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꺼진 상태예요.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소리가 함께 나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켠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소리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면 주변 소리보다 목소리에 집중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출연해서 말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실 거라면 마이크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11번째, 세로 촬영이 쉽지만 약간 부족한 해상도. 액션캠은 세로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를 세로로 돌려서 다시 마운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하지만 포켓3는 이렇게 화면만 돌리면 바로 세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런데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질이 4K가 아닌 3K가 최대라는 것이죠. 물론 4K보다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숏폼으로 올리기에는 충분한 해상도이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2번째, 얼굴 보정은 별도의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촬영하면서 바로 얼굴 보정이 적용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쉽게도 DJI 미모 앱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꽤 보정을 잘 해주니까 참고 쓸만해요. 13번째, 콤보와 단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크리에이터 콤보에는 DJI 마이크 2, 배터리 핸들, 미니 삼각대, 보관백, 광각 렌즈를 포함해서 83만 4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용하는 게 포켓3 단품에 배터리 핸들만 사용하더라고요. 계산해보면 포켓3 단품은 64만 9천원, 배터리 핸들은 77,900원으로 합이 72만 6,900원이에요. 결국 10만 7,100원을 손해보는 거나 다름이 없죠. 여러분이 포켓3를 구입하실 거라면 어떻게 활용할지 잘 생각하셔서 구성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14번째, 포켓3 상황별 세팅 방법. 이건 사실 제가 2번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쇼츠와 롱폼 두 편의 영상 연결해 놓았으니 영상 보시고 상황별 세팅해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오늘 이렇게 오즈모 포켓3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오즈모 포켓4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고 현 시점에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화질을 가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